혹시 매일 목욕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는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병원비로만 매년 수십만 원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많은 병원비를 지출하고 더 자주 응급실을 찾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피부를 지키고 낙상을 예방하며 병원비를 아낄 수 있는 안전한 목욕법을 완벽하게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단 20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건강하게 목욕할 수 있는 비밀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깨끗이 씻어야 건강하다는 평생 습관으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몸이 더러우면 병이 생긴다는 생각으로 하루라도 안 씻으면 찜찜해 하시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보호막은 약해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목욕이 오히려 가려움증, 피부염, 어지럼증, 낙상,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70대 어르신들을 6개월간 관찰했더니 피부염 발생률이 무려 40%나 증가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 중 절반 이상이 가려움증으로 인해 밤잠을 설쳤고 피부과 치료비만 월 평균 8만 원씩 지출했다는 겁니다. 1년으로 따지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이죠. 그런데 목욕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의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은 이틀에 한 번 10분 이내 미지근한 물로만 씻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덜 씻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새로운 상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어르신 가정 내 사고 중 35%가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중 상당수가 뜨거운 물로 인한 어지럼증과 낙상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죠.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까 위험해지는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순 할머니 72세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매일 뜨거운 물로 30분씩 목욕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작년 겨울부터 피부가 심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피부가 왜 이렇게 됐지? 처음엔 나이 탓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밤마다 긁어대느라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이불에는 피가 묻어나고 가족들도 걱정이 태산이었죠. 피부과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머니, 너무 자주 너무 뜨겁게 씻으셔서 피부 보호막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이대로 가면 세균 감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장 목욕 습관을 바꾸셔야 해요. 김 할머니는 그때서야 깨달으셨대요. 건강을 위해 한 목욕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는 걸 말이죠. 어머,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할머니가 묻자 의사 선생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의사의 조언에 따라 목욕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하던 목욕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물 온도도 미지근하게 낮췄어요. 목욕 시간도 10분 이내로 단축했죠. 처음엔 정말 이상했어요. 뭔가 개운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김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랐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가려움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2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갈라졌던 피부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푹 잘 수 있어요. 오랜만에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매달 5만 원 이상 나가던 피부과 치료비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건강해진 기분이에요. 라고 김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가족들도 할머니가 밤에 잘 주무시니까 모두 안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그럼 더러워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틀에 한 번 목욕한 그룹이 매일 목욕한 그룹보다 피부 트러블이 60%나 적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자연 보호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보호막은 외부 세균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너무 뜨겁게 씻으면 이 보호막이 계속 벗겨지는 거죠. 보호막이 회복될 시간도 없이 계속 씻어내니까 피부가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치 갑옷을 벗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실내외 온도 차이가 크고 공기도 건조하죠. 이때 뜨거운 물로 자주 씻으면 피부 건조증이 더욱 심해져요.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이 바로 덜 씻으라는 겁니다. 주변에 피부 트러블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욕해야 할까요? 첫 번째, 횟수입니다. 매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틀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이틀에 한 번으로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물론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렸다면 매일 해도 되지만 그때도 시간을 짧게 하고 물 온도를 낮춰야 해요. 두 번째, 물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36도에서 38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이 안전해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죠. 뜨겁다고 느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온도 감각이 둔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너무 뜨거운 물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온도계를 하나 준비해서 정확히 재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내세요. 그렇게 짧게요? 네, 그렇습니다. 길어봤자 좋을 게 없어요. 오히려 피부만 더 건조해질 뿐이죠. 몸을 적시고 비누칠하고 헹구는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목욕을 피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공복일 때는 절대 안 돼요. 혈당이 낮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식사 직후에도 피하세요.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신 날에도 위험합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알코올과 뜨거운 물이 만나면 혈압 변동이 더 심해지거든요.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섯 번째, 보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씻고 나서 3분 안에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 피부 장벽을 지켜주세요. 이때가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피부에 아직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가둬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이런 목욕법을 도입한 후 입원 환자들의 피부 트러블이 70%나 줄었다고 해요. 간병비도 절약되고 환자분들도 더 편안해 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고 직원들도 놀랐대요.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 69세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평생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욕실에서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기 시작하셨대요. 뭔가 이상한데? 하고 생각하셨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정말 위험할 뻔했습니다. 욕조에서 나오다가 쓰러질 뻔한 거죠.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네 하며 박 할아버지는 식은 땀을 흘리셨대요.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목욕 습관을 바꾸라고 하시더래요.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요? 박 할아버지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해보자 하고 말이죠. 목욕 횟수를 줄이고 물 온도도 낮추고 시간도 단축했어요. 처음 며칠은 뭔가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군요. 박 할아버지의 솔직한 소감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잠을 잘 자게 된 거였습니다. 예전엔 피부가 가려워서 밤마다 깨곤 했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제는 목욕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라고 박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실시한 더 큰 규모의 연구도 있어요. 65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관찰했는데 목욕 습관을 바꾼 그룹에서 피부염 발생률이 확실히 줄었다고 나왔거든요. 특히 아토피나 습진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 확실해져요. 나이 들수록 목욕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게 말이죠. 젊었을 때와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이 변했으니까 습관도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래도 뜨거운 물이 좋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당장은 시원하고 개운하죠. 하지만 그건 잠깐입니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목욕 중 사망사고의 80%가 뜨거운 물과 관련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 심장에 부담이 가는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은 더욱 위험해요. 그래서 목욕 전에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온도 차이를 줄여야 하거든요. 탈의실도 마찬가지고요. 추운 곳에서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했다가 팽창하면서 위험할 수 있어요. 목욕할 때 자세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갑자기 일어서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천천히 움직이세요. 욕조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나오시길 바라요.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비누 거품으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고가 정말 많거든요.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목욕용품 선택도 중요해요. 자극이 적은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쓰세요. 때타올로 박박 미는 건 피부에 상처만 낼 뿐입니다. 부드러운 스펀지나 손으로 살살 씻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럼 때는 언제 밀어요? 궁금하실 텐데 사실 때를 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누로 부드럽게 씻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때를 민다고 더 깨끗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 감는 것도 매일 할 필요 없어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가 건조해져서 비듬이나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보습제는 로션보다는 크림이나 오일이 더 좋습니다. 특히 건조한 부위인 팔꿈치, 무릎, 발뒤꿈치는 더 꼼꼼히 발라주세요. 얼굴도 잊지 마시고요.
계절별로도 조금씩 다르게 해야 해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조금 더 자주 씻어도 되지만 그래도 너무 뜨겁게 하지는 마세요. 겨울에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하니까 보습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운동을 하신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땀을 많이 흘렸다면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샤워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굳이 욕조에 오래 담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사지나 찜질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너무 뜨거운 곳에 오래 있으면 목욕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에서 짧은 시간만 이용하시길 바라요. 혹시 지금도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당장 완전히 바꾸기 어렵다면 조금씩이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라요. 물 온도를 조금 낮춰보거나 시간을 줄여보거나 하루 걸러 한번 해보거나요. 가족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더욱 신경 써야 해요. 목욕 습관뿐만 아니라 욕실 안전도 체크해 보시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는지, 손잡이는 튼튼한지, 조명은 밝은지 확인해 보세요. 목욕 후 보습제를 잘 바르고 계시는지도 물어보세요.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보습제의 중요성을 모르고 계시거든요. 좋은 보습제 하나 선물해 드리는 것도 효도의 한 방법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74세 분도 최근에 목욕 습관을 바꾸셨어요. 처음엔 정말 이상했는데 지금은 훨씬 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철 가려움증이 많이 줄었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긁어서 상처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이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손자들도 할머니가 밤에 잘 주무시니까 안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울산의 정병호 할아버지 71세 분은 목욕 습관을 바꾼 후 혈압이 안정됐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약을 줄일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광주의 최말순 할머니 68세 분은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이제는 목욕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예전엔 혹시 쓰러질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편안하게 씻을 수 있어요. 전주의 김동식 할아버지 73세 분은 피부 트러블이 없어져서 외출이 즐거워졌다고 하십니다. 예전엔 가려워서 긁은 상처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기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죠. 건강한 목욕법을 실천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눠야 더 의미가 있잖아요. 혹시 주변에 피부 트러블이나 목욕 관련 고민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선한 행동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목욕은 이틀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물 온도는 36도에서 38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세 번째, 목욕 시간은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내세요. 네 번째, 공복이나 식사 직후, 술 마신 날, 몸이 아플 때는 목욕을 피하세요. 다섯 번째,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건강한 목욕이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욕실 안전도 신경 써주세요. 미끄럼 방지 매트, 손잡이, 적절한 조명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작은 준비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노년의 건강 목욕 공식은 덜 씻고 짧게 씻고 꼭 보습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피부는 좋아지고 병원 갈 일은 줄어들 거예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아직도 매일 뜨거운 물에 오래 목욕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부모님의 피부를 지키고 낙상을 막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돈 들이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비밀 습관들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건강한 목욕 습관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면서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함께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